일단 기본적으로 토론은 뭐예요?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서로 주장을 하여 목적은 너랑 나랑은 정말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감이 있군요. 그 거리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시키는 말하기 방식인 거예요. 토의와는 달리 토의도 사회자가 있을 수 있지만 토론은 항상 사회자가 있습니다. 왜? 찬반이라는 건 대놓고 싸우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 중간에 중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토론이 나오면 그냥 전통적인 문제가 있어. 뭐 사회자의 역할은 좀 주목해 두시라라는 것들. 그건 잘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안내한 내용을 언급하고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게 논제지. 그것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무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하냐 폐지해야 하냐라는 논제는 무슨 논제라고 해요? 정책 논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무투표제는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논제에 꼭 필요한 핵심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쌤, 토론이면 준비하고 오고 의무투표제가 뭔지는 찬성 반대 측 다들 알겠죠. 그거 뭐하러 설명해 줘요? 토론은 앞에 관객이 있거든. 관객을 위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찬성 측의 입론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요, 항상 찬성 측의 입론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요거 논제라고 했잖아요. 이 논제는 항상 긍정문의 형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누가 봐도 찬성 반대로 나뉠 수 있는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식인 거야. 앞에 뭐 말 갖다 붙여놔서 의무투표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를 나타내주는 자질구레한 표현 쓰면은 안 돼. 이렇게. 찬성. 의무투표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합니다. 주장. 대의민주주의에서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뭐예요? 내 대신 네가 결정해 라고 해서 대표자를 뽑아는 게 대의민주주의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의 권위는 선거권을 지닌 이들의 동의에 기초합니다. 국민들의 동의해야 뽑힌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이 권위를 갖게 된다고. 그런데 저조한 투표율로 마무리된 선거의 당선자가 민의를 대표하는 자로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투표율 10%, 거기에서 50%로 뽑혔어.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5%에 의해서 걔가 대표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95%가 걔 싫어해.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라고. 그럼 누가 걔 말을 듣겠어? 이야기인 거지. 의무투표제가 아닌 자유투표제로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인용하는 거지. 유권자의 과반은커녕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라고 여겨질 정도의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찬성 1이 봤었을 때의 문제 상황이에요. 찬성 1이 봤을 때. 그 당선자는 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반발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후보가 한 10명 나왔어. 근데 얘가
가까스로 40%, 38% 어쩌고 저쩌고 48%라고도 하지 맙시다. 뽑힌 애가 전체의 25%로 뽑혔어. 나머지 자질구레한 애들은 막 22%, 10%, 3%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러면 정쟁의 빌미가 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난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죠. 유권자들의 대다수의 한 표 한 표가 실제로 반영이 되어 결과로 나타난다라면 가정 투표 참여자로서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을 모아 당선자의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는 꿈이지. 투표로 선거권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생각합시다. 이제 중간 정리. 의무 투표제는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 투표제를 통해서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하여 결과가 반영되면 선거 결과에 순응하고 그 다음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야 의무. 6조 공직선거법 6조 4항 구체적 법조항 인용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법에 의무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유권자 대다수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반대측 반대신문. 이제 반대신문은 뭐예요? 너 이 얘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뜻인 거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지. 너 이거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거 진짜야? 사실은 근거 확실한 건지 얘기해. 이렇게. 너 근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렇지. 근데 아니야.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어? 공격해야 돼. 반대측 신문, 반대 신문 해주시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면서 이 멘트의 이 대사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의 언급한 내용에 재확인하는 거지. 상대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정당성 확보요. 정당성이 투표율로만 얻어집니까?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면 자유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떠밀리듯 투표장에 간 유권자도 많을 텐데 벌금이 막 한 50만 원 나오면 이거 투표하고 가야지. 이렇게. 그러한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가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찍어서 당선된 당선자 정당성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떠밀리듯 투표장에 가는 거 아니라 의무로 정해 놓으면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벌금 50만 원이니까 그래 투표나 하고 가자. 근데 누구 찍어야 될지 궁금은 하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료를 인용.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 도입 이후 정치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정치 참여 역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사실은 의무투표제 있기 전에 있은 후에 투표율이 얼마가 올랐고 그거에 대한 뉴스 기사라도 하나 따오면서 얘기해줘야지. 이거 지 스스로 함정 파고 있는 멘트야.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있어?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넌 지금 문제가 투표율이 낮은 게 문제지.
근데 우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제 도입하고 있어.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지. 의무투표제만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봅니까? 네. 사전투표제가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투표율이 증가한 거라고 볼 만큼 횟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사전투표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선거가 많이 있어야 돼, 케이스가. 근데 그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이야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전 연령대에 고르지 않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시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세요 라면서 토론을 순서를 안내해 주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죠. 저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우선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을 우려할 만큼 저조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통령 선거의 경우 두 번 투표율이 80%에 육박했죠. 국회의원 선거는 66.2, 67, 80, 66, 67 구체적 수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 투표율이 낮지 않다에 대한 근거가 되지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타당성도 높일 수 있어. 이렇게. 물론 이거에 대한 출처를 밝혀줬으면 더 좋았기는 했을 거야.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를 하면 뒤처지는 편도 아닙니다. 지금의 체제 어떤 거?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니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쟤네 말대로 투표율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오히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크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내용을 인용할 거지. 유권자가 물리적인 강제나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의무투표제는 이거야.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의무투표제. 내 생각에는 의무투표제 심리적인 압박이야.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정책과 정치인과 정책을 따를 만하지 않다라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기에 이것으로 정당성을 문제는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불만이 있어서 선거를 안 한다고? 아니야. 되게 바보짓이야. 이렇게. 제가 누누이 가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투표율. 저는 요거 헛소리라고 본다. 그냥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납득시키고 유권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투표장으로 올 겁니다. 강제로 투표율을 높이는 의무투표제 반대. 그냥 자연스럽게 투표장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마지막으로 앞선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은 브라질의 예를 들었죠. 기다리고 있었어, 자식. 브라질 의무투표제 좋아졌다고? 브라질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존속할지 지금도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정치학자의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 때문에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자유투표제가 낫다라는 말까지 활용했습니다. 동일한
동일한 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 대한 해석이 찬반 서로 달라. 반대 신문 해주시죠. 투표율에 관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건 맞죠?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거지. 저희도 그 자료 봤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66.2% 높았지만 저희는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세대별로 투표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56%로 매우 낮았습니다. 저희는 세대별로 특정 세대가 저조한 걸 문제로 삼는 겁니다. 너네는 크게 전체 투표율만 봤지. 우리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특정 세대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향이 이어지면 20, 30대 낮으면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령층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고 있잖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씀하신 연령대 투표율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는 합니다. 이들이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합니다. 의무 투표제 없이. 한 표 한 표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해당 연령의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선택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꿈. 걔네들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요? 뒤에 4, 5, 6번 2분 드려볼게요.